어떤 날은 왜 나만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서러움이 밀려오고 또 어떤 날은 그래도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담담함이 찾아옵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던 일이 오늘은 조금 버겁게 느껴지고 작년에는 문제 없었던 계단 오르기가 올해는 숨이 차옵니다. 누구도 정확한 순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문득 아, 이제는 다르구나 하고 스스로 깨닫게 될 뿐입니다. 그 깨달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까요? 젊었을 때는 건강이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더라도 며칠 쉬면 나아질 것이라 믿었고 몸은 언제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곤 했습니다. 한 달 후 재검사 같은 문구는 그저 형식적인 절차처럼 보였고 실제로 대부분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무시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피곤함은 커피 한 잔으로, 통증은 진통제 한 알로 미룰 수 있었습니다. 능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 느려질 수는 있어도 못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터에서는 늘 비슷한 속도로 일을 해냈고 집에서도 큰 수리든 작은 정리든 스스로 처리했습니다. 경험이 쌓이면 판단은 더 정확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단단해질 거라 믿었습니다. 주변에서 나이가 들면 달라진다는 말을 할 때도 그건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지금의 나와는 관계없는 누군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혼자 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병원에 갈 때 누군가 동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될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른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노년은 무너지지 않는 시기일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의 믿음과 관계없이 자기 속도로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몸이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먼저 깨어나고 잠들기 전에는 무릎이 하루를 정리합니다. 아픈 곳이 생기고 회복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집니다. 감기 한 번 걸리면 예전엔 사흘이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일주일이 지나도 기침이 남아 있습니다. 똑같은 병원에 가도 젊을 때와는 다른 말을 듣습니다. 나이에 비해 괜찮습니다라는 말이 위로인지 경계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 말 뒤에 숨겨진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선뜻 물어보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의사는 친절하게 설명하지만 연세를 생각하면 같은 표현이 문장 앞에 붙기 시작합니다. 아픔은 갑자기 찾아오기보다 조금씩 자리를 넓혀갑니다. 처음에는 무시할 수 있었던 신호들이 어느 날부터는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손잡이를 잡게 되고 장을 보러 갈 때 카트를 꼭 짚게 되고 오래 서 있어야 하는 행사에는 미리 자리를 찾아둡니다. 몸이 먼저 이제는 예전과 같지 않다고 알려줍니다. 말보다 빠르게 생각보다 분명하게 말입니다. 어떤 날은 거울 앞에서 잠시 멈춥니다. 익숙한 얼굴인데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것도 머리가 휘어진 것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유독 시간의 흔적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몸의 변화는 일상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해내던 일들이 이제는 계획이 필요해집니다. 아침에 나가기 전에 날씨를 더 꼼꼼히 확인하게 되고 외출 일정을 짤 때는 중간에 쉴 곳을 미리 생각해 둡니다. 손자를 돌봐주기로 한 날도 전날 밤부터 컨디션을 체크합니다. 괜찮을지, 무리는 아닐지 스스로에게 물으며 잠듭니다. 오래 서 있는 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순간들 앞에서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 멈춤은 게으름도 나태함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무거운 물건을 내려놓을 때 예전엔 이 정도 무게쯤은 가뿐히 들었는데 좀처럼 예전 같지 않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예전처럼 끝까지 잊지 못하고 먼저 일어설 때가 있습니다. 먼저 가볼게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론 아쉬움과 미안함이 뒤섞입니다. 아직 마음은 예전 자리에 서 있는데 몸과 상황은 이미 다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머릿속으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시도하면 예전만큼 되지 않습니다. 정원을 가꾸던 일도 손수 음식을 준비하던 일도 이젠 중간중간 쉬어가며 해야 합니다. 그 간격에서 마음은 종종 흔들립니다. 내가 왜 이럴까 하는 자책과 그래도 괜찮아 하는 위로 사이를 오가게 됩니다. 이 변화들 속에서도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의지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자식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고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돌보는 쪽에 서 있었기 때문에 돌봄을 받는 자리로 옮겨간다는 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해주었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자식들이 전화를 걸어 요즘 어떠세요? 하고 물을 때 다 괜찮아 하고 대답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괜찮지 않아도 그렇게 말하는 게 더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갈 때,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혼자서는 버거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약 처방을 받고 나서도 설명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신이 서지 않고 서류를 작성해야 할 때는 글씨가 흔들려 몇 번씩 다시 쓰게 됩니다. 그때 마음 한쪽에서는 자존심이 고개를 듭니다. 이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어 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자리합니다. 전화기를 들고 자식에게 연락할까 말까 망설이는 시간이 실제 통화 시간보다 깁니다. 이 두 마음 사이에서 노년은 자주 머뭅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이 나약함의 표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혼자 버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은 결국 전화를 걸어 바쁘지 않으면 잠깐 들를 수 있겠니? 하고 묻습니다. 그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망설임이 있었는지 상대는 알지 못합니다. 노년이 가르치는 것은 끝까지 혼자 서는 법이 아니라 기대어도 무너지지 않는 법일지도 모릅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이 곧 약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스스로를 지탱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무게를 나눌 줄 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이 존엄을 잃었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는 일이 때로는 용기일 수 있습니다. 혼자 넘어질까봐 애써 버티는 것보다 한 발 물러서서 안전하게 건너가는 게
더 지혜로운 선택일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버텨왔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방식의 삶을 배우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덜 해내고 더 맡기고 조금 천천히 살아가는 방식 말입니다. 예전엔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하는 게 책임감의 증거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적당히 내려놓는 것도 삶의 기술이라는 걸 배웁니다. 노년의 변화는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시간이 충분히 흐른 뒤에만 도착하는 지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빠르게 달렸고 중년에는 꾸준히 걸었다면 이제는 때때로 멈추며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인지도 모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왜 나만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서러움이 밀려오고 또 어떤 날은 그래도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담담함이 찾아옵니다. 그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 그것도 노년이 주는 또 다른 배움일지 모릅니다. 아파지는 몸도 줄어드는 능력도 누군가의 손을 빌리게 되는 순간도 잘못 살아온 증거는 아닙니다. 그저 오래 살아왔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던 일이 오늘은 조금 버겁게 느껴진다면 그건 시간이 쌓였다는 뜻입니다. 변화는 소리 없이 찾아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여기 서 있습니다. 조금 다른 모습으로, 조금 다른 속도로, 그러나 여전히 우리 자신으로 말입니다.